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생 대출 관련해가지고 같이 들어보고자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사실 대출이 많은 건 아는데 대출을 많이 빌린 건 아는데 지금 대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첫 번째 보초생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 1,8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취직하고 얼마 만에 모았어요? 1,800만 원? 1,800만 원은 거의 1년이죠. 근데 당시에 제가 수습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실수령액이 한 250만 원? 제가 또 이제 혼자 이제 자취하다 보니까 월세가 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비랑,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제 서울 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살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돈을 조금 모으기가 힘들었었어요. 달에 100만 원 이상 모은 거네. 월급의 절반 이상을 모았던 거예요. 아파트 매수를 했을 때 대출금이 얼마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집을 사기 전에 당연히 제가 대출이 나온지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직 제가 무슨 일을 한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계속 뭐 1년이 안 돼서 뭐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을 기다렸죠. 저는 그 전년도 이제 그 연봉으로 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났어요. 저는 나름대로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연봉 이상은 안 왔나요? 딱 연봉 이상 나온 것 같나? 한 연봉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 당시로는, 기준으로는. 그때부터 이제 그 가용 자금 내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보고 투자를 한 거죠. 그때 대출을 빌릴 때 이자율이 몇 %였어요? 퍼센트 약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4,800만 원 빌렸고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통장이 돼가지고 이자만 내면 됐었거든요. 10만 원, 11만 원. 6.26은 뭐죠? 지금 이제 현재 금리를 보니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22년 8월 달부터 갑자기 거의 28만 원, 22만 원. 다들 많이 오르긴 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돈으로 이제 제가 첫 아파트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당시 제가 첫 번째 아파트 살 때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제 만약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전세를 못 구하면 내가 이제 그 잔금을 칠 수 있는 대비를 해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4,8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았어요. 주담대로 받더라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은행을 또 알아보게 됐죠. K은행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맥시멈으로 받았거든요. 3,500만 원. 그래도 연봉 이상으로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그때 또 한 5%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대신에 원금 균등 상환이었어요. 그래서 매달 조금 이제 나가는 이자가 40만 원대 초반? 지금은 얼마 나와요? 제가 딱 변동금리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6.55%라더라고요. 21년 9월에는 이제 40만 원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46만 원, 45만 원. 그래가지고 지금 갚고 있고 3,500만 원 중에서 지금 남은 금액이 약 3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10년 동안 원금 균등 상환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근데 굳이 지금은 딱히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전세입자를 구해가지고 대출금을 다 쓸 필요가 없게 생긴 거죠. 남은 돈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두 번째 투자를 해서 남은 돈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전세금 세팅하고 또 돈이 남아서 이제 세 번째 주택으로 아파트를 사고 또 전세를 맞추고 네 번째 아파트를 사고 전세 맞추고 두 번째 은행도 이제 21년 8월 5일에 제가 빌렸네요. 네, 이제 세 번째 보험사에서 제가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약간 무리하긴 하겠는데 제가 마지막에 빌라 투자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물건이다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대출을 알아봤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 당시에 제가 첫 번째 은행이랑 두 번째 은행 빌렸던 대출에 대한 이자가 사실은 저게 크게 막 뭐 부담이 되진 않았어요. 제가 말했다시피 지금 연봉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대출만 더 나오면 더 빌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 22년 5월 1,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고 있고요. 이자는 6.36% 그렇게 매달 24만 8천 원 정도 나가고 있네요. 근데 12월에 나간 것만 약 99만 원 나오고 있어요. 월급의 27%를 고정비로 내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약간 연달아서 급하게 받은 느낌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이거는 좀 후회된다 그런 거 있어요? 대출 자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후회는 안 하고요. 대신에 이제 부동산 뭐 좋은 물건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차도 없고 생활비도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수습일 때 적은 연봉 가지고 적은 대출금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잖아요.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후에 대출을 받았더라면 애초에 처음부터 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왜냐면은 그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때 막 부동산이 엄청나게 다 올랐잖아요. 근데
나는 하루라도 빨리 사야 된다. 그러니까 1년도 뭐 6개월도 못 기다리겠다. 약간 이런 주의였죠. 이거는 자신의 그 상황에 따라서 감당 가능한 대출은 받아야겠죠. 경제에 관심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산은 어차피 형성 과정에서는 어차피 부채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순수 자기 그 자본 가지고만 자산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자산이 자본 플러스 부채니까 부채는 절대 안 돼. 이런 생각보다는 나의 자산을 키우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그래도 전세금이라는 부채가 은행 대출보다는 안전한 부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전세금인가 은행 대출을 활용해서 저의 자산을 키운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남은 대출이 얼마죠? 9,300만 원. 첫 번째 마이너 통장에서 지금 4,200만 원 정도. 두 번째 K은행에서는 이제 3,000만 원. 보험사에서는 2,0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남은 대출이 한 9,300만 원. 너도 옛날에는 엄청난 대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었잖아. 너의 돈에서 갑자기 월급이 들어왔는데 이자가 좀 나가는데도 돈 아까워 더 아껴 써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잖아. 더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 그만큼 이자가 월급 들어오자마자 나가거든요. 비속도로. 매달 그 정해진 날짜에 돈이 나가니까 어차피 남아있는 돈 조금이기 때문에 그 조금의 돈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렇죠. 그게 좀 더 강해져요. 왜냐면 월급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3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 팍팍 쓰거나 나는 돈이 많아, 나 뭐 나가는 데 없어, 나는 아껴 쓰고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월급 통장이 들어오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월급 전체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나 부자, 내가 돈 많다. 약간 저는 이제 월급 들어온 날에 대출 나갈 것에 이미 딱 옮겨놔요. 바로 한 100만 원이 사라지거든요. 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요. 저는 몇 달치로 옮겨놔요. 120만 원 이렇게 옮겨놔요. 그래? 그리고 또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왜냐면 원리금 상환을 저는 했으니까 조금 그런 게 무서웠어요. 맨 처음에 대출 받을 때 보통 대출 받을 때 그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이후에 연장이 안 될까 더 봐. 연장이 안 될까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 맞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대출을 빌릴 때 있잖아요. 잘 체크해야 되는 게 뭐 이자 그 자체도 중요한데 네. 만기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기일도 중요하고. 솔직히 뭐 사실은 만기일도 중요하다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너무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높아 보이는 것도 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 기울기. 네. 그게 예상치 못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좀 자산시장에서 좀 힘든 거지. 사실은 옛날에 절대값이 더 높았을 때도 사람들이 다 뭐 집 사고 다 했었거든요. 다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너무 지금 물론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출은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은 보다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대출을 받아서 어디다 쓸 거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뭐 감가상각이 되는 뭐 자동차라든지 어떤 뭐 명품 특정한 물건을 사고 싶어서 대출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자산, 그래서 이제 실물 자산을 가지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나마 저는 후회를 덜해요. 만약에 제가 그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빌려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이 되는 뭐 주식도 물론 무조건 감가상각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차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뭐 명품 자동차를 샀다. 그랬으면 좀 후회했을지 몰라요. 실물 자산을 소유하려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에 비해서는 우리 나이대에 비해서는 대출을 많이 받은 편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쪼달리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전 아직 쪼달리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남들보다 더 전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대출을 안 갚는 이유도 현금을 일단 들고 있으려고 안 갚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만약을 대비하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대출은 빠이빠이고 현금에 대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이 커플들의 대출 현황과 대출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일단 나눠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네.